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입니다. 2518 전시춘저 핵심체크 노동법 제16개정판 2회도 317페이지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보겠습니다. 사마엘을 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용 추천합니다. 217회 구제신청 1번의 구제 절차에 의해 구제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며 직권으로 개시할 수 없다. 2번에 신청인, 피신청인, 반가 1번의 신청인, 거래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동그라미 1번에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은 근로자의 신청권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한이다. 동그라미 2번에 노동법상의 노동조합만을 의미하며 무자금 모두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취급에 대하여 이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 신청을 가진다. 대판. 반가 2번에 피신청인, 사용자라는 견해와 사업주만이라는 견해. 판례. 부당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발해하신 경우에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 집행 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역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당의 사업주만이 원고 적격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318페이지 3번의 신청기간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한 날로부터 3월 이내. 4번의 심사 절차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병용. 반가 1번에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반가 1번에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다. 반가 3번에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반가 4번의 입증 책임 부당노동위원회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있다. 구제명령. 5번의 구제명령. 반가 1번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동그라미 1번에 부당노동행위 성립 판정 구제명령. 동그라미 2번 부당노동행위 불성립 판정 기각결정. 동그라미 3번에 작성 및 교부 판정 명령 결정을 서면으로 하되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 반가 2번의 구제명령의 내용 원상회복 조치와 노동위원회의 재량권. 반가 3번에 구제명령의 효력. 동그라미 2번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노동령. 동그라미 2번에 부당노동 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화를 부담시키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양가를 보내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의 신청 이외에도 직권으로 구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X.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으로 개시할 수는 없다. 양가를 보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이 가능할 뿐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외에 직접 민사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3번에 사용자도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권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다. 양가로 4번에 소속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을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소속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는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양가 5번에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다. X.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권과는 별개의 노동조합 자체의 독재적 권한이고 근로자 개인의 구제 신청권을 대위하거나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 6번에 노동조합의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그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 양가로 7번에 노동조합은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인 이른바 법의 노조의 경우 모든 구성원은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7번의 X. 왜 X냐면 법의 노조는 구제 신청을 못하지만 조합원 개인의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다. 양가로 8번 부당노동 행위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일을 하여야 한다. 양가로 8번에 X인데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예, 여기 부분이 틀린 거죠. 양가로 9번에 노동노래는 구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을 하여야 합니다. 319페이지에 양가로 10번에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이나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받고 신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양가로 11번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당해고 구제의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 정당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데 비하여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 행위라는 사실의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부당노동 행위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동그라미 12번에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X.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면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각하는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 13번에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다. 13번에 부당노동 행위 구제 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구제 절차에서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 확보 및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14번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노동위원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번에 X. 왜 X냐면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통지할 필요는 없다. 양가로 15번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X. 15번이 왜 X냐면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16번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킨다. 16번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의해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278챕터 재심신청과 구제명령 확정 1번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의 제기 반거래 관의 재심신청기간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반거래 관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노위원장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 구제명령 확정 재심신청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 제기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된다. 3번에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은 벌칙에 적용된다. 4번에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 위반은 벌칙이 없다. 구제명령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구노조법 제46조에 대한 헌재 유언 결정, 삭제, 긴급이행명령제 신설. 5번의 긴급이행명령제도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반가를 거는 사용자가 행정성을 제기한 경우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경우는 아니다. 반가를 거네 노동위원회가 신청,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신청권이 없다. 3번에 관할법원의 결정으로 이행명령, 일부만이 이행명령도 가능하다. 반가로 4번에 긴급이행명령의 취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 5번에 긴급이행명령의 위반, 벌칙이 아닌 과태료 부과, 500만원 이하의 금액, 당해명령이 자기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부행수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처한다. 321페이지에 OX 지문 뒤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를 번에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X.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를 번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일지라도 관계 당사자에 의해 진행된 구제 절차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성을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행해진 경우에 사업주, 업무집행기관, 업무 담당자는 사업자로서 재심 신청이나 재심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양갑 3번에 부당이거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 담당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당사자 상방이 있는 당의 사업주만이 원고 자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가 4번에 행정성의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당의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양가로 5번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성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양가로 5번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성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양가로 6번에 노동위원회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X.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 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시키는 확정 판결의 효력과 구제명령의 효력은 다르다. 양갑 7번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 부당노동행위 자체가 처벌에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양가로 8번에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법상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 8번에 긴급이행명령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에 대해 내려지는 것이다. 9번에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0번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을 명할 수 있다. 10번에 X인데요. 왜 X냐면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내리는 것이다. 양가로 11번에 긴급이행명령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에 대하여 행정성을 제기한 경우에 인정된다. 11번에 사용자가 행정성을 제기한 경우만 인정된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행정성을 제기한 경우라는 것은 부당노동이 구제신청이 기각된 경우이므로 긴급 이행할 필요가 없다. 12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일부만의 이행을 긴급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X. 12번의 X인데요. 왜 X냐면 구제명령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만의 이행을 긴급 이행명령으로 할 수는 있다. 13번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성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13번에 X.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의 결정으로서 긴급이행 명령을 내린다. 14번에 법원의 긴급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14번에 긴급이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과태료에 처한다. 15번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긴급이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번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긴급이행 명령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X. 긴급이행 명령 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